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올해 첫 열대야가 간담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습한 기온까지 더해 간담에 잠 설치신 분 많으셨을 겁니다. 한낮에도 이 같은 무더위와 불쾌감은 이어질 텐데 일부러라도 여유 있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신원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김생환, 박기열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한 전통시장이 인근 아파트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장 자리에 도로 확장과 오수관로 공사가 예정됐습니다. 종로구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호텔과 오피스텔 등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결선 투표 끝에 선출한 마포구의회에서 또다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힘겹게 마친 마포구 의회가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자리. 당초 구 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파행됐습니다. 사전에 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교황 선출 방식인 일명 깜깜이 선거로 뽑기 때문에 어느 당이 가져갈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 전체 위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9명씩으로 같아 상임위원 배분에 신경을 써야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임위원 배분부터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셈입니다. 상임위원 그 배분부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거든요. 결정이 되면 거기서 위원장을 뽑게 되거든요. 근데 상임위 지금 그건 대부분 상임위 배정부터가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상임위 구성을 못한 마포구 의회는 결국 11일로 예정된 세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협의 중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열리기는 지금 오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마포구 의회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양당이 타협을 보지 못할 경우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현장 연결해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개표 결과 서대문 1선거구 출신 신원철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엄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표 참여 의원 수 107명 중 103표 획득. 말 그대로 압도적 지지로 신원철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9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지방분권 TF단장 등을 역임한 3선 중진입니다. 투표가 끝난 후 당선 인사에서 신 의장은 10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소통과 집행부 감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대거 등원한 초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선배 의원으로서의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여느 때보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선 선선 의원님들이 그런 초선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자녀가 늘 좀 간직하고 이 의회를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지방분권 시대는 지방의회에서 준비돼야 하는 만큼 의회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저에게 주어진 자리, 빛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빛이 필요한 곳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장 선거와 함께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생환 의원과 박기열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장단을 선임한 10대 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용산구의회도 원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정재 의원은 이날 용산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원 27년을 맞은 용산구 의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의회는 지난 4일 일찌감치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도 파악에 나섰습니다. 폐회와 함께 개원식을 가진 의회는 용산의 가치 창출과 발전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용산구에는 국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차원 높은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초대에 이어 2대 의원까지 역임한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현 시점이 용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은 문명적으로 한 배를 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는 그런 용산을 만드는데 함께 모든 힘을 다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큰 갈등 없이 원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용산구 의회는 오는 9월에 첫 정례회를 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근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개원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8대 중랑구 의회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난 10일엔 의장단 선거를 통해 원구성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주당 조희종 의원이 의장직을, 한국당 조성현 의원이 부의장직을 맡아 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11일 열린 개원식에서 조희종 의장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항상 귀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경기 구청장도 의회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일하겠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숱하게 파행을 겪어온 예년과 달리 순탄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린 중랑구 의회. 의회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강남구의회에도 이틀에 걸쳐 의장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첫날 민주당 소속 첫 의장과 바른미래당 소속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둘째 날 3명의 상임위원장도 뽑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만큼 위원장 자리도 초선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개회가 예정된 오전 10시를 훌쩍 넘겨 1시간 30분 만에 열린 강남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속 위원회별로 각각 11명이 확정됐는데 먼저 행정재경위원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3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22명이 참석한 투표에선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허주연 의원이 17표로 당선됐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선 초선인 자유한국당 최남일 의원이 14표를 얻어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구청과 구회가 잘 소통이 돼서 강남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강남구가 명품구가 될 수 있게끔 적극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확정된 2개의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10명의 위원이 선정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거에선 재선 의원인 김광심 의원이 17표를 획득하면서 위원장에 확정됐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지혜를 하나로 결집하여 진정 우리 강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남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원 이래 첫 민주당 의장을 배출하면서 의장단 구성에 이변을 예고한 강남구 의회. 3분의 2가 초선인데
상임위원장 3석 중 2석을 초선이 차지하면서 변화의 바람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 석의 위원장을 얻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남구청장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선출된 데 이어 강남구의회에서도 첫 민주당 의장이 나왔습니다. 3선 의원이자 역대 최연소 의장으로 강남구의회를 이끌어가게 될 이관소 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선 의원이자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최연소 의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역대 최연소로 민주당 소속 최초의 의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젊은 기초 의장에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강남구의회 의정 활동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네, 의장이 되고 나서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저는 의장으로서 먼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수건 사업들인 SRT 수서 역세권 개발과 영동대로 환승센터 개발, 그리고 노후화된 재건축 사업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한 24시간 의회가 늘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의회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국민들이 복리 증진과 행복한 국민들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강남구 입장에서는 최초의 민주당 구청장의 최초의 민주당 구의장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강남 구민 여러분들은 새로운 변화에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최초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 그리고 최초의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구청장과 의장의 불협화음이 없이 우리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오로지 강남 구민들을 위해 57만 강남 구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구정이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강남구의회가 3당 체제로 변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도 많은 진통 끝에 원 구성이 됐죠. 이 다른 당들을 아우르는 운영도 필요해 보일 텐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네, 제8대 강남구의회가 총 23분의 의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11석, 그리고 한국당이 10석, 바른미래당이 2석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은 정당을 떠나서 한 목소리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해서 한 목소리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자, 지난 의회에서는 강남구청과 의회가 대립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지난 7대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청장과 의장의 관계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제8대 강남구의회는 구청장과 함께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견제와 슬기로운 협치를 통해서 구정 방향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감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의장님, 활발한 강남구의회 운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강남구의회의 첫 민주당 의장인 이관수 의장 연결해 봤습니다. 강동구 고덕 전통시장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로 시장이 존폐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상인들과 아파트 조합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사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을 죽인다는 말이 뱃머리다! 시장 상인들이 목청을 높입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바로 옆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와 오수관로 확장 공사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존폐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해당 공사 계획을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시 디자인과의 강동구에서 허가가 못 나온다 하길래 시장을 통보도 없이 하수도 공사로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시장을 살려줘야 된다. 해당 공사 계획을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 측도 상인들의 주장에 팽팽하게 맞섭니다. 고덕 전통시장이 위치한 토지가 사실상 구유지인데다 시장 바로 뒤쪽의 토지 일부를 기부 체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장 내년 안에 수천여 세대의 입주가 계획돼 있는 만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강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통시장과 주택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측 관계자들은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장 존치와 재건축 조합 측의 기반시설 확충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장 상인들과 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이번 주 안에 시장 존폐를 놓고 양자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추후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30여 년 동안 지체됐던 종로구 세운 4구역 일대 도심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며 출발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호텔과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 등으로 장시간 지체됐던 세운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본격 추진됩니다. 종로구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마무리됨에 따라 높이 최대 18층, 연면적 30만 제곱미터의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호텔 2개 동과 업무시설 5개 동, 오피스텔 2개 동과 함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판매 시설이 자리하게 됩니다. 기존의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은 종로 3가동 일대 3,4만 제곱미터를 8개 대구역으로 나눠 철거한 뒤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종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소규모 구역과 중규모 구역 등 171개 구역으로 분할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 너무 낙후된 우리 참 종로 한가운데를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일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조성하는 보행 재생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경관 녹지를 도입하는 등 도심 보행 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리 처분 인가에 이어 이주 및 철거, 문화재 조사를 거친 후 2021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상업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세운상가의 도시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아 주변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화문까지는 개발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종각을 지나서 종로로 이어지는 이쪽 부분은 이제 개발이 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저희 구역이 잘 계획이 연계된다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하지만 세운상가 일대를 제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변신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의도와는 달리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상인들이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대다수의 치매 환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편견을 깨고 이동식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어 파는 치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동식 카페를 찾은 손님들. 한참을 기다려도 길게 늘어선 줄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주문 시간이 길어지지만 누구도 재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다방이라 불리는 이 카페엔 특별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는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가 나와도 이해해 달라는 것. 이곳 기억다방의 바리스타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분 좋은 말들이라던가 또 내가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고력과 집중력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제약회사가 서울시 치매안심센터에 이동식 카페를 지원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의 참여가 가능해진 것. 치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사회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치매를 그냥 무조건 싫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기억다방이라는 게 이 다방 컨셉이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다방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물론 특별한 바리스타만큼 기억다방에서 판매되는 음료도 특별합니다. 모든 음료엔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커큐민이 첨가된 것. 기억다방만의 특별함을 맛본 손님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응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도 즐거워요. 와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하여튼 해준 사람이 고마웠고.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정말 즐거웠어요. 예. 편견을 깨고 사회로 나선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다방은 서울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소통을 내세운 기초의회들. 하지만 이번에도 많은 기초의회의 자리 싸움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작 많은 주민들은 그 자리에 누가 있던지 중요치 않게 여길 텐데 말이죠. 오히려 이 선거 후 다시 찾아온 그들만의 리그에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